안녕하세요, 세모가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메리카 대조선 학자라는 분들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10년 전부터 이분들이 유튜브에 진출해서 계엄망국 내에서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한 영상들을 제작해 오고 있는데요. 즉 사회적인 영향력이 상당하신 분들인데, 문제는 이분들이 내세우는 그 증거라는 것들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들 투성이인데다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날조해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7, 8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저도 아메리카 대조선 연구가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차마 그 사실을 폭로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까지 도매금으로 돌팔이 소리를 듣게 될까봐, 그리고 아메리카 대조선사가 완전히 날조된 것으로 잘못 오인될까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함구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그쪽 분들의 인성에 대해 전해 들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함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분들의 인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거거든요. 2년 전 코펜조의 이모 씨가 저를 고소한 것처럼요. 그것 때문에 1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죠. 물론 저도 맞고소를 할 수 있었지만 그래봐야 그 사람은 벌금형을 받을 거고, 그 벌금이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굳이 시간 낭비해가면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봐야 어차피 계엄망국 정부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맞고소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또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 영상에서는 그분들의 인성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분들의 학식에 대해서만 논할 거예요. 그 부분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설마 그런 일로 저를 고소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봐야 자기들만 더 쪽팔릴 테니까요. 사실 저야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게 헛소리라는 걸 바로 간파해낼 수 있지만, 여기저기서 그냥 귀동냥만 하고 눈팅만 해오신 분들은 그게 전혀 불가능하죠. 그 사람들의 날조된 주장들을 아무런 필터도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상에 감명을 받아서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 널리 알리시겠다는 사명감을 행동에 옮기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날조된 자료들을 들고 대중에게 대조선을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봤자 정신병자 취급만 받겠죠. 빼박 증거들만 들이대도 눈뜬 장님행세만 하는 게 대중인데, 날조된 자료들로는 씨도 안 먹힐 테니까요. 세인들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되려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한 불신만 확산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이겠죠. 근데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익 차원에서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 또한 아메리카 대조선 연구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언제까지 회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까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수수방관만 하는 건 불의에 적극 동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먼저 대조선 역사학회라는 곳에 한조선이라는 사람의 수준에 대해 살펴볼 겁니다. 그러려면 대조선 역사학회가 어떤 것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구독자 수는 6,000명, 지금까지 업로드된 영상 수는 85개네요. 이분이 박연수라는 분인데, 이분의 강연 영상도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한조선 씨의 영상을 분석한 다음에는 보너스로 박연수 씨의 책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볼 겁니다. 이 채널에 올라와 있는 한조선 씨의 강연 영상만 10개 정도는 될 겁니다. 이 학회의 대표 주자이자 공동 대표였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조선 씨의 수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영상부터 보시죠. 통일전쟁입니다. 각국 흠차, 해동, 리부상, 의하도, 리부상이 회의를 주최했다는 걸 아닙니까? 1896년도에 이 회담을 하는 관점입니다. 전후처리는 문제를 놓고, 만약에 청이 졌다. 그런데 주도를 하고 있어요. 리부상이 주도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리부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판단을 리홍장으로 봅니다. 리홍장. 그러니까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호주에서 영국군하고 협상을 볼 때 리홍장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호주 총독이라고 나오거든요. 리홍장이. 26분 20초에서 각국 흠차 회동 이부상 의화도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부상이 이홍장이라는 사람 같은데 호주의 총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어디서 이런 자료를 입수했는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왜? 지난 세기 동안 예수회가 조작해둔 세계사가 사기임을 바로 증명할 수 있는 빼박 증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한 방으로 KO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죠. 사실 이홍장은 청나라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했죠. 패전국은 어떻게 되나요? 승전국에 전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또 쳐들어서 사람들을 도륙낼 테니까요. 이 전후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홍장이 72세라는 노고를 이끌고 시모노세키를 방문합니다. 이게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그림은 조약 당시를 묘사한 그림이긴 합니다. 이 부상은 이홍장이 맞고요. 근데 한조선은 정말로 청나라가 일본에 패퇴했다면 전후 보상금을 협상하는 자리에 패전국의 이홍장이 한가운데에 앉아서 회의를 주도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시모노세키 조약을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이홍장 부상이 시모노세키를 방문했을 때 일본의 구급파인 고야마 로크노스케, 즉 소산풍태랑에게 저격을 당해서 얼굴에 총알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고요.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이홍장 얼굴에 상처가 남아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이 부상 의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의료적인 상해를 입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외병을 보세요. 자객소산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누구라는 얘기인가요? 이홍장 암살을 시도했던 바로 그 주범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국 정부가 암살 미수범 소산풍태랑을 잡아와서 이홍장 앞에 무릎을 꿇는 뒤에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인 거예요. 피해 당사자가 이홍장이니까 당연히 가운데 앉겠죠. 그리고 이놈을 잡아온 이등방문, 즉 이토 히로부미는 이홍장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거고요. 아무리 패전국의 대표라지만 이 신문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이홍장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주도했으니까 청이 왜 패전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림 옆에 적혀있는 글자만 읽어봐도 상황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게다가 인터넷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거야 뭐 시모노세키 조약 당시의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림에 적혀있는 문구에 소홀했다면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도 범할 수 있는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조선이 진정한 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실수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시모노세키 조약만 검색해봤어도 이 부상이 이홍장임을 바로 알 수 있었을 테고, 암살 시도를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암살범의 이름이 소산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기초적인 자료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속단을 내리고 마치 그것이 진리이냐 많은 대중 앞에 목청 높여 설파하는 이런 총극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자, 다른 영상의 11분 26초 장면이에요. 외국으로 보이는 한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 이쪽에 대형 태극기들이 걸려 있어요. 한조선은 이 사진이 1890년대 미국 철도청 파업 때 촬영된 사진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사진은 미 대륙이 대조선의 영토였음을 증명해주는 빼박 증거라고요. 1890년대 미국 철도청 파업 사진에 왜 태극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가 철도청 본사인데요. 미국 그 캘리포니아 쪽에 본사가 있는데 여기에 파업할 때 태극기들이 등장해요.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근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이 사진은 그 30년 후인 1920년에 촬영된 거예요. 그것도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의 페트로그라드에서요. 1917년 10월 혁명으로 탄생된 러시아의 볼셰비키 정권은 유럽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러브콜을 보냈고, 1818년 11월 독일 혁명 때와 1919년 3월 헝가리 혁명 때 많은 원조를 쏟아부었지만 결국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당시 아시아의 패권은 일본이 움켜쥐고 있었죠. 헌데 소련이 슬그머니 밥숟가락을 얹기 시작해요. 중국과 베트남, 한국 등지예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박진순과 이동희 등이 코민테른 회의에 참석해서 레닌과 면담도 나누고 지원금도 얻어냈다고 해요. 그런 이유로 1920년 페트로그라드에서 열린 대중집회에 다른 나라의 국기들과 함께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는 이 사진이 촬영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쇼? 이 사진이 1890년대 미국 철도청 파업 당시 사진이라고쇼. 이 사진만 봐도 아메리카 대륙이 대조선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쇼. 정말 얼척이 없죠. 이 사진의 출처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 부분만 캡처한 뒤에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바로 이 사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헌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놈이 이 사진을 1890년대 미국 철도 파업 때 촬영한 사진이라고 소개해 놨는데 한조선은 그 사진을 보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따라 읊은 거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역사학자라고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학자라면 어떤 주장을 펼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제시할 자료의 출처를 검증해 봐야죠.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검증된 후에 그에 걸맞는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죠. 그게 학자의 기본 도리인 거예요. 설마 출처를 알면서도 일부러 사실을 날조한 게 아니냐고요?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요?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겠죠. 전 세계인들이 다 보게 될 수도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하진 않았겠죠. 뭔 소리냐고요? 유튜버들 중에 90%가 개 구라로 조회수 장사를 하는 개 쓰레기들이라고요. 하긴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조회수가 돈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 아주 그냥 개 구라로 먹고 사는 놈들이 부지기수죠. 그래도 역사 연구가라면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역사는 사실만을 논해야 되는 진리의 학문이니까요. 설사 날조로 유명세를 얻게 되더라도 얼마 가지 못해 대중의 철퇴를 맞게 되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니까요. 그렇게까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겠죠. 아무튼 조금 더 두고 보시자고요. 자, 또 다른 영상을 보시죠. 4분 20초의 장면입니다. 여기에 임진왜란은 뭐예요? 일본 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서구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서구를 통틀어서 양키라고 그러는데 애놈도 여기 있습니다. 애놈도 있지만 양키들이야 다. 자기들이 그려놨어 이게 서구에서. 그때 당시 침략할 때게. 아메리카 대륙 들어가가지고 이 지금 딱 모여서 승전했을 때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임진왜란 당시에 그린 그림이래요. 서구 양키 세력이 아메리카 대륙의 대조선을 침략할 때를 묘사해 놨대요. 그러니까 16세기 때 그린 그림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 그림도 출처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 미국 국기가 보이죠. 사무라이 복장을 한 외놈들도 보이고요. 이게 정말로 임진왜란 당시의 그림이라면 임진왜란의 주역이 열도 외놈들이 아니라 유럽 서양놈들이라는 빼박 증거가 되겠죠. 헌데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사실 이 그림은 임진왜란 때 그려진 게 아니에요. 1853년 7월 8일 군함들을 이끌고 일본의 요코하마항에 입항한 미국의 매튜 캘브레이스 페리저덕과 그 군대를 묘사한 그림이에요. 페리는 미국의 해군 영웅 올리버 페리의 동생으로 4대의 흑선을 이끌고 요코하마 해상에 나타났어요. 몰락을 목전에 두고 있던 막부 정권은 페리저덕의 흑선이 뿜어내는 포스에 쫄아서 전투 한 번 치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백기를 들었고 미국과의 불평등 수교 협상을 맺어야 했어요. 이 그림도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구글에서 페리 익스페디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그림의 원본과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헌데 이게 그 300년 전인 임진왜란 당시 때 그림이라고라. 정말 얼척이 없죠. 이제 슬슬 의문이 드네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출처를 알면서 일부러 날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다음 영상도 보시죠. 처음에 살펴봤던 영상의 27분 30초 때의 장면입니다. 류 대장군 금액 외독 화산신문이라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청일전쟁이 끝난 후의 그림이래요. 유 대장군, 즉 유태인 장수들을 외놈들이 끌고 와서 자작나무가 많은 산에서 신문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이 회담을 하고 있을 때예요.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유대 장군 금획 외독 화산 신문한다. 유대 장군이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 장수입니다. 서구 양키. 유대 장군을 살아서 잡아요. 살아서 잡았다. 근데 외인들이 모가지 걸고 끌고 왔다. 이 화산, 이 자작나무 화자거든요. 자작나무가 많은 산에서 신문을 한다. 청일전쟁에서는 청이 이겨가지고 텐진조약을 맺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유대 장군들을 목을 치고 있어. 양키들을 목을 치고 있어요. 아니 사실적으로 이름도 다 나와요. 여기 설명도 다 나와요. 외인들이 모가지에 사슬 걸어가지고 끌고 와서 신문하고 제가 무거운 놈은 여기 가서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이 목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가짜라고 하면 어떻게 해? 이것도 일본 저기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청나라한테 졌다면은 왜 유대 장군 여가 있어요? 청나라하고 일본만 싸웠다면 양키들이 왜 있냐고. 그러니까 청일전쟁은 사실은 서구 세력과 대조선과의 전쟁이었는데 서구 세력이 승리를 한 게 아니라 대조선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조선은 왜 멸망했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논리죠. 사실 유대 장군은 유태인 장군이 아니라 유시성을 가진 대장군이라는 뜻입니다. 유태인 한자로 유태인 또는 유대인이라고 씁니다. 다른 유자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확대해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죠. 죽일 유자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성씨이기도 해요. 청일전쟁 당시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청나라 군용은 맑을 청자가 새겨진 깃발이 아니라 자신의 영지를 관리하는 영주의 성씨가 그려진 깃발을 들고 참전했어요. 자, 이게 동시대에 그려진 류군 문진수 대만 흑기병 사해 문명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똑같은 류자가 새겨진 깃발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제목을 해석하자면 류시성을 가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대만의 흑기병을 진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보시죠. 송류 이수국부 구련성이라는 그림이에요. 송씨와 유시성을 가진 두 장수가 이끄는 군대가 구련성을 되찾았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의 우측 하단을 살펴보면 송, 마, 류가 써있는 깃발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즉 당시 군대들은 청나라 깃발을 들고 참전한 게 아니라 자기 영주의 성씨 깃발을 들고 참전했던 거예요. 그래야 누가 정가를 올렸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대조선 황제의 포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곧 청나라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로부터 청나라까지 대륙에 존재해왔다는 나라들, 즉 하, 은, 주, 진, 한, 송, 명, 청까지 죄다 한 글자죠. 근데 국명을 한 글자로 짓는다는 것 자체부터 어불성설이에요. 이 넓은 땅덩어리 어딘가에 똑같은 국명을 가진 나라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렇다가는 엉뚱한 놈들이 한 짓 때문에 자기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웃기는 건 대륙 국가들의 국명은 죄다 사람 성씨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따라서 대륙 국가들의 국명은 동일한 시기에 급조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성을 따서요. 한마디로 그런 국가들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대에 벌어진 전투들을 묘사해놓은 이 수많은 사파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씨 깃발들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화산은 자작나무가 많은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왜군 총독이었던 화산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림 아랫부분을 확대하면 외놈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이놈 아래 외총독 화산씨라고 적혀있죠. 왜군 총독의 성이 화산이었던 거예요. 이 그림도 구글에서 쉽게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의 영문 제목을 보시죠. 제너럴 류 대장 어쩌고 저쩌고 제페니스 가버너 카바야마라고 적혀있죠. 즉 류시성을 가진 대장군이 일본 총독 카바야마를 포획해서 신문하고 있다. 류 대장군이 유태인 장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영문 제목으로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 화산이 자작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라 외총독 화산 즉 카바야마라는 사실도요. 아주 쉽죠. 그림에 적혀있는 문구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자 뜻만 찾아내게 되면 따로 뭘 조사하거나 풀이하거나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헌데 이 간단한 과정도 생략한 채 유대 장군이라는 문구만 보고 외놈들이 서양 양큐군을 포획해와서 추리를 틀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실수는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매번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건 절대로 실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림 안에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냐고요. 자, 또 다른 영상의 54분 20초 장면입니다. 한조선은 이 사진이 1902년에 런던 타임즈 사설에 실린 사진이라고 소개하면서 1902년에 건조된 미국의 대형 증기선인 코리아호가 아메리카 대륙 조선인들을 한반도로 실어 나르는 걸 사파로 그려낸 거라면서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코리아인데 18,000톤급의 코리아 증기선을 그 코리아호가 1892년도인가 그때 뭐 14척인가 진수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코리아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코리아호가 이 땅이다 남북한 땅에다가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사파예요, 사파. 사파. 아 저기 그 런던 타임즈예요. 예. 그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신문에다가 그려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죠. 사파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토창민 한복 입고 이분은 막 놀래서 도망가고 있죠. 이 해골들이 막 쏟아지고 들어오니까. 근데 그 말에 의구심이 들었던 저는 많은 시간 동안 인터넷을 뒤져서 결국 위 사진의 출처를 추적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왜냐면 이 그림을 검색할 당시에 구글에 이미지 검색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검색하고 또 검색한 끝에 찾아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그림은 1903년 프랑스의 비앙코가 그린 엽서에 실려있는 그림이며 그 원본 사진에는 대륙 양반을 문중 단위로 한반도로 보내버려라 라는 말풍선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이 사파는 아메리카 대륙의 조선인들을 코리아어라는 증기선에 쑤셔넣고 한반도로 실어 나르는 장면을 묘사한 게 아니라 러일 전쟁에 대한 유럽인들의 예측을 표현해 놓은 그림이에요. 유럽인들이 보기에 러시아는 헤비급, 일본은 플라이급으로 러시아가 한 방에 일본을 까부순 뒤에 다시 한반도에 던져놓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해요. 그런 예측을 엽서에 그려 넣은 거예요. 왼쪽이 앞면, 오른쪽이 뒷면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신문에 게시된 사파가 아니라 엽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당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조선의 메일 주소를 알아낸 뒤에 제가 추적해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 엽서에 말풍선 같은 건 없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화가이자 아메리카 대조선 연구가인 박인수라는 분이 원본에 말풍선을 그려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본에는 있지도 않은 말풍선을 마음대로 집어넣은 뒤에 이게 아메리카 대조선이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면 되냐라고 반문을 하니까 그 이후로는 아예 답장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처음으로 박인수라는 분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 말풍선을 임의대로 그려놓은 박인수 씨를 2020년에 제 채널 구독자였던 한 친구의 요청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 이분은 대조선 사만 역사학회 분이에요. 아메리카 대조선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박인수 씨를 저에게 소개했던 중재자가 이 책을 빌려줘서 읽어봤는데 이분도 자기가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출처를 공개하지 않고 그 출처를 확인해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이분은 자신의 책 서두에 2장의 지도를 보여주면서 이게 아메리카 대조선을 증명해주는 빼박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지도예요. 아메리카 서쪽 해안가의 뉴재팬, 그 오른쪽엔 뉴브리튼, 즉 영국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당시에 출판된 지도인데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에 일본이 존재할 수가 있냐. 일본은 조선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조선은 아메리카에 존재했다는 빼박 증거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휴대폰으로 사진들을 촬영한 뒤에 컴퓨터로 붙여넣어서 구글 이미지 검색기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금방 어렵지 않게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글 번역기 내용이에요. 이 지도는 1차 세계대전 초기인 1916년 6월에 출판됐는데 친독 간행물인 조국신문의 표지에 DSE의 새로운 지도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DSE는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검색해봐도 나오질 않아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당시의 미국인들은 언제 다시 영국에 잡혀먹힐지 항상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개시됐으니까 만약에 영국이 다시 미국을 점령한다면 그리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일본 제국이 미국까지 침략한다면 미국은 멸망을 맞게 될 것이고 아메리카 대륙의 지도는 이렇게 재편될 수도 있다라는 상상도를 그려놓은 것뿐이에요. 1916년 당시에 실제 지도가 아니라 상상도라는 얘기예요. 뭐 우리도 종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6.25 전쟁 당시 이승만이 한강철교를 폭파하지 않았다면 당시 다리를 건너고 있던 희생자는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중공군과 북한군이 남한 전체를 장악했을 것이다. 그런 개소리들을 짓거리는 극우분자들이 있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예측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박인수 씨가 이 지도를 어디서 입수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검색한 곳과 똑같은 곳에서 입수를 했겠죠. 근데 설명은 전혀 읽어보질 않았다. 아니면 설명은 읽어봤지만 그 설명이 100% 날조된 거라 확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지도를 해석했다.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로. 둘 중 어느 경우이건 간에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저는 제 아무리 유명한 연구가의 연구 자료라고 할지라도 모든 자료들을 다 검색해서 출처를 확인한 다음에 그게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 진짜 자료인지를 반드시 직접 검증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게 연구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는 게 제 소신이거든요.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데이터를 상중하로 나눕니다. 확실한 자료는 상,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데이터는 중, 그리고 이런 지도처럼 그럴듯한 핑계가 붙어있는 자료들은 그냥 쌓아만 둘 뿐 절대로 써먹지 않아요. 그 핑계가 명백한 거짓이라는 사실이 100% 입증되기 전까지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설령 당장 제게 꼭 필요한 자료라 할지라도 원문의 해설을 무시한 채로 출처를 숨기고 내 멋대로 해석을 붙여서 써먹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연구 방식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또 아메리카 대조선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내세운 두 번째 그림을 보시죠. 바로 이 지도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분 책에서는 이 지도가 1900년쯤 만든 지도라는 듯한 뉘앙스로 소개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 책이 지금 없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다 읽고 꼼꼼하게 메모를 해놓은 뒤에 중지자 친구에게 돌려줬으니까요. 이 단체 채널을 보니까 이분이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잠시 시청해 보시죠. 이게 중요해. 사실은 전에 한반도 지도 갖고 4년을 대학에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를 갖고 언어학과에서 4년을 공부해야 돼. Most commonly spoke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or Spanish. 스페니쉬와 영어와 지금 미국 땅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지도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미국 어디 행정기관이라든가 영부서에서 만드는 것 같아. 틀림없어. 굉장한 지도야. 근데 보면은 영어와 스페니쉬를 빼놓고 가장 일상적으로 쓰는 영어. 제3 언어. 그러니까. 그렇죠? 1언어를 영국이라고, 2언어를 라틴어 또는 스페니쉬어라 그러면 3언어. 자, 보자고요.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리안도 있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 코리안이 양쪽에 있어. 프렌치 사이에. 제3 언어가. 이 제3 언어가 상징하는 것은 뭐다? 토백이 언어라는 겁니다. 제3 언어가 상징하는 게 그 지역 토박이 언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지도가 대조선 멸망 직후의 지도라면 그런 해석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한참 후에 제작된 지도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조금 더 들어보시죠. 이거 좀 수상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탈리아 위에 차이니스가 있어. 그 다음에 아라빅도 있어. 아라비아 언어. 여기가 미시간? 요시계가 몇 년도쯤이야? 요 지도는 나도 모르겠어. 근래 지도입니다. 틀림없어. 옛날 지도도 아니고. 이때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제작 연도가 언제냐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헌데 이게 빼박 증거라고 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근래에 제작된 지도가 틀림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화법이죠. 사실 이 지도는 2011년에 제작된 거예요. 바로 여기가 출처예요. 미국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는 당연히 영어로 78%지만 나머지 22%는 350개에서 430개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중 62%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각 주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3 언어는 뉴욕에서는 중국어, 버지니아와 조지아에서는 한국어, 그리고 나머지 주에서는 기타 등등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아메리카 대조선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요? 13년 전에 각 주의 가정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무슨 수로 두세 기 전에 대조선이 미국 땅에 존재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에 유명했던 조선왕 이승용 또는 비룡이라는 닉네임을 쓰던 분이 계셨는데 요즘엔 통 보이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분에 대한 얘기는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돼 있던 것들입니다. 한조선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7, 8년 전에, 그리고 박인수 씨에 관한 내용은 4년 전에 작성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서 이 내용을 폭로하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대조선 연구가라는 사람들의 매우 안 좋은 행실에 대한 제보를 종종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 구독자님들이나 패친분들께서는 그런 내막을 전혀 모르시는 상태로 여전히 좋지 않은 일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결국 이 내용을 폭로하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제게 입수된 인성쓰레기 대조선 연구가들이 이 두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점을 명백하게 밝혀드는 바입니다. 이 두 분의 인성에 대해서는 전혀 전해 들은 바가 없어요. 사적인 관계도 없고요. 다만 그 바닥에 행실이 난잡한 자들이 몇몇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 그 사실을 낱낱이 밝힐 수 없다는 점, 그게 매우 가슴 아플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대에 입학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공부는 때려치고 책만 썼던 거예요. 법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오로지 정부와 그 시다바리들, 끈앞을들을 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법이기 때문에요. 하루빨리 전 국민이 낫과 도끼를 들고 이 지옥을 바로잡게 되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염원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